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2,000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 또 유가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힘이 빠지는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변수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죠.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와 함께라면 장외주식 시장에 대응하는 힘 길러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멋지게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혜동 대표, 송치우 대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장외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네. 장외주식 시장에서요. 네, 저희가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통해서 신규 상장하는 주식의 어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준비 중인데요. 공모주에 투자하는 부분하고 또 장외주식을 일부 좀 매수해서 상장 첫날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가 이후에 상장하는 날 매도하는 게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송치우 대리님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크라우드 펀딩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좋은 정보와 좋은 상품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변수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비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 상장한 기업들의 움직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자,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어요. 네, 특히 네. 우리 장외주식 시장 설명서에서 전해드렸던 종목들이 네. 대거 상장을 했는데 네, 그중에 엔지스 테크놀로지 상황 네.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상했던 대로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한 19,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24,700원으로 마감하면서 첫날에 플러스 147%라는 수익률을 투자자한테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상장 이유도 흐름도 좋아서 오늘 종가 보면 한 39,000원 정도로 장을 마감하면서 플러스 209%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7%의 수익률이었다고 하니까 네, 정말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드네요.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와 함께 네. 또 자동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상장을 했습니다. 네, 네. 바로 두올인데요. 네. 두올의 경우는 어땠나요? 두올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상장 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공모가 8,500원짜리 주식이 시초가는 8,19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4% 하락한 시세를 형성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 종가는 한 14% 정도 하락한 7,06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얘는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한 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올하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부품주들인데 왜 이렇게 어떤 극과 극의 결과를 보이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그 제조하는 아이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커넥티드카 관련해 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두올은 같은 자동차 부품주긴 하지만 좀 올드한 그 자동차 시트 관련해 갖고 제조를 해서 납품하는 회사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첫날부터 끌어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성공을 거두고 두올이 네. 실패를 했던 경우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네,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팍스넥스는 어땠나요? 네, 팍스넷은 상장 전에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첫날 어김없이 어떤 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100% 상승한 1,4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플러스 20% 이상 상승하면서 종가는 12,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대비해서 141%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3개 종목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상장 이후의 흐름을 짚어보니까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네네. 급등락을 연출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시초가에 매도를 한다면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인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한 기업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자이글이라는 회사입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원적외선 어떤 전기 그릴인데요. 많은 어떤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홈쇼핑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제품들을 실제로 어떤 상장하는 단계까지 온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이글은 2008년에 법인이 설립됐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년에는 일본 진출을 했고 2013년에는 중국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자이글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믹서기나 선풍기나 요거트 어떤 제조기 등의 제품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사실 자이글 하면 네. 홈쇼핑에서 저도 많이 봤던 걸로 네, 네,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이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이 참 먹음직스러웠는데 네네. 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어떤 점이 상당히 달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특별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집에서 보통 고기 굽는다고 좀 구워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발생되는 연기하고 기름 때문에 사실 정신 없거든요. 먹을 땐 먹지만 항상 먹고 나서는 그 뒤치다거리 때문에 사실 다음엔 꼭 외식하자 이렇게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적외선을 활용해 갖고 고기를 굽는다는 신개념의 사실은 아이템입니다. 원적외선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열이 쉽게 흡수돼서 고기 안쪽까지 익는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일반 블록 익힐 때는 겉만 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블록 익힐 때보다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산소 연소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기와 냄새가 좀 덜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이글은 주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로망 가정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출시 이후에 홈쇼핑을 통해서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총 300만 대가 넘는 어떤 제품이 팔렸으니까 참 굉장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네. 이 더운 열기도 열기지만 자욱한 연기거든요. 네네네. 이 연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네. 눈도 맵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연기가 안 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공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나요? 네네.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공모주하고 장외주식 투자 부분을 좀 가이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자이글 쪽 실적 보면서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런 비상지향 기업들을 한번 장외에서 매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 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3년도 매출액은 267억이었는데 2015년도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19억으로 2년 동안 매출이 28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손익률은 2013년 기준에서 74억, 57억을 기록했는데 2015년에는 167억하고 135억을 기록하면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단연 이 같은 성장세를 이룬 것은 원적외선 어떤 그릴인 자이글에 어떤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매출이 대부분 그쪽에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의 대부분이 자이글에서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네네. 물론 아까 살짝 제품 다변화를 위해 네.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이 부분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리스크가 단일 제품인 자이글의 매출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이글도 분명히 이를 알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 그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믹서기나 선풍기나 요거트 제조기 같은 주방을 중심으로 한 소형 가전에 좀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는 자이글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자이글 맑음이라는 적외선 공기청정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어떤 내세울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해외 진출 비중이 좀 낮았는데 전기 그릴 부분도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떤 진출을 해서 좀 단일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방안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뭐 2010년 내역에 아까 보시면 일본 진출은 2010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적지 않은 매출이 발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시장을 기반을 좀 탄탄히 다지고 그다음 해외 시장에 진출하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상장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 국내에서 인정받은 자이글이라는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시장을 넓히고 네네. 또 제품군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네. 전체적인 리스크를 줄였다. 라는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좀 외부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이글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네. 얻을수록 네. 미투 제품들, 네, 네. 유사 제품들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막지 못한다면 실적에 큰 위험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자이글이란 제품 자체가 우리가 홈쇼핑에서 봤을 때도 너무 좀 독특해서 좀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그 자이글이 특허를 통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18개의 특허하고 실용시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쟁 업체들의 어떤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품이 워낙 기존의 전기 그릴 제품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특허가 없었더라면 나름의 어떤 진입이 굉장히 쉬웠을 건데요. 하지만 동사는 특허를 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놀라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원적외선을 이용한다라는 차별점 그리고 진입 장벽을 특허를 통해서 높여놨다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어떤지 들어봐야겠어요. 네. 우선 공모가 밴드 보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이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2,800억에서 3,220억 정도입니다. 2015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21배에서 한 25배 수준으로 기존에 상장돼 있는 업체 비교해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좀 가치가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예제를 들어서 보면 밥솥 시장의 쿠천하고 쿠쿠전자를 어떤 비교를 해보면요. 201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쿠첸 같은 경우는 24배고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17배 수준이라서 자이글 자체가 좀 메리트가 덜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2015년 실적으로 지금 현재가를 본다면 쿠첸 같은 경우는 88배 인정을 받고 있고요. 쿠쿠전자는 한 20배 정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이글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약간 어떤 극과 극의 어떤 평가가 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기우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울어서 공모주 투자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적외선을 활용한 전기 그릴 업체 자이글입니다. 앞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접할 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 업계에서는 경쟁자가 없고 또 비슷한 소형 가전 쪽에서 우리가 경쟁을 찾아서 또 봐야 된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격대 좀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먼저 IPO 일정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준비하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어떤 건인가요? 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에서는 최근 바디프렌드 주식 500주를 담보로 대출 펀딩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을 모집을 하였고 10명이 대출 펀딩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10%에 투자 기간은 6개월의 단기간 상품이었습니다. 바디프렌드 주식이 담보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자이글도 홈쇼핑에서 봤는데 바디프렌드도 홈쇼핑에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특별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바디프렌드는 장외에서 안마 의자로 이미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A사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매년 2배 가까운 빠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빌어서 바디프렌드의 기준가를 9만 5천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500주의 평가액 4,750만 원 대비해서 3천만 원 펀딩을 일으켰는데요. 투자 기간도 6개월로 단기간 상품이었고 매년 빠른 성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담보 수익률로 10%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빨리 완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바디프렌드의 안정적인 성장성을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거래량을 참고해서 정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바디프렌드 사실 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마의자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좀 네. 시장의 점유율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바디프렌드는 국내 안마 시장에서도 인지도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07년 설립된 안마기의 제조 그리고 판매, 렌탈 전문 회사로서 국내 안마 의자의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연내 중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을 시작으로 해서 안마 의자의 본고장인 일본과 유럽 등지까지 무대를 넓혀나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또한 매년 2배 가까운 빠른 성장을 이뤄내면서 창립 9년 만에 매출액 100배를 달성하기도 하는 점이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바디프렌즈 창립 9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100배를 네. 일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참 대단한 회사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담보 가치가 안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대출 크라우드 펀딩 건은 어떤 건이었나요? 네. 앞서 설명한 A사에서는 또 다른 대출 펀딩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KT 아시아라는 장외 주식 2만 주와 그리고 FNS테크 장외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한 혼합 담보 대출 펀딩 건이었습니다. A사는 KTH 아시아 2만 주를 1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또한 FNS테크 2만 주를 7,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총 1억 7,800만 원 대비해서 1억 600만 원을 모집을 했는데요. 56명이라는 투자자들이 대출 펀딩에 투자를 하였고 또 투자 수익률은 연 16%의 높은 금리와 그리고 투자 기간은 6개월의 단기간 상품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대리님,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네. 이 A사가 투자 기간이 6개월이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어요. 네. 방금 담보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앞서 설명해 주셨던 바디프렌드 담보건도 투자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A사의 그 관계자에 따르면 담보 주식의 안정성과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크게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출 펀딩 기간을 6개월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끔 대출자들에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가도 보수적으로 잡고 대출 비율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동시에 대출 기간도 적게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원리금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펀딩건을 진행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보수적이기 때문일까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건은 담보가 2개예요. 네. 하나보다 2개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소개해 주신 거는 담보가 하나였고 이건 2개인 네, 이유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존과 다르게 담보 주식이 2가지였던 점이 바로 특별한 점인데요. 장외 주식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펀딩건은 담보 주식이 2가지였던 상품이기 때문에 한 개의 펀딩건에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또 다른 담보 주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높은 금리에 이렇게 안전적으로 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하나인 것보다는 2개가 네, 더 맞습니다. 마음이 놓이겠죠. 네. 자, 안전장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짚어볼게요. 어떤 회사, 어떤 플랫폼인가요? 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B사에서는 최근 파미디라는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딩건을 열었었는데요. 총 7억 원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주당 가격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00주 정도를 모집을 한 것이었죠. 투자자는 최소 5주부터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총 395명이 참여를 했었고 모집 금액은 7억 원이었지만 이를 초과한 한 7억 7천만 원 정도의 펀딩이 마감되었습니다. 네, 7천만 원 정도 더 돈이 들어왔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파밋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건가요? 네. 파밋은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 농법을 병행해서 최적의 조건에서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1.2에서 1.5배의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장 설치 비용의 기존의 한 5분의 1 수준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정기 배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특 1급 호텔의 실재료와 그리고 화장품과 제약업체의 R&D 원료 제품을 납품을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와 그리고 동시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얼마나 튼튼할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담보 가치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다양한 업체들 소개를 해주셔서요. 더 풍족한 시간이 됐던 것 같네요. 장외 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관심 있게 봤던 거를 더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이글 그리고 바디프렌드 등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회사들 보실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 투자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